안녕하세요, 강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화장품 산업 동향과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한 20분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품 산업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3% 정도 되는데 화장품 산업은 한 6%에서 7%,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도 한 2배 정도 빨리 성장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 성장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장품 산업은 상당히 아직도 밝은 산업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SNS가 보편화되면서 미에 대한 사람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자기가 외모에 자신 있고 또 건강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훨씬 더 피트니스가 잘 돼 있는 그런 몸매를 원하기 때문에 미에 대한 욕구는 계속 커지고 그 장은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션 제품이라든지 비비크림, 또 화산 송이팩, 또 여러 가지 시트 마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중국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곽강을 받은 상품이 되겠는데, 그럼 이러한 스테디 롱셀러들의 속성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품이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재구매력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선택받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중요하지만 이게 2병, 3병, 3번, 4번 이렇게 고객들로부터 계속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구매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두에 재구매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건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구성하는 가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효능 효과가 좋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씀으로써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 편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가치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R&D나 패키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 화장품은 근본적으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피부는 옷으로 덮여 있는 피부보다도 훨씬 더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광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피부 속에서의 라디칼들이 우리 피부를 상하게 하고, 또한 이 공기의 건조함으로부터 피부에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피부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최대한대로 격리해야 되고, 또 건조함으로부터 피부를 최대한대로 격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가면서 대사가 좀 느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혈행을 정상적으로 잘 최대한대로 끌어올릴 건가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우선에 보습하고 재구매력을 살펴보면은 보습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몰리언트라든지 또는 휴맥탄트라든지 그런 보습제들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보습제는 충분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피부는 이물감을 느낀다든지 답답함을 갖는다든지 또 사용감이 나쁘다든지 하는 경우는 고객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감도 좋고 이물감을 느끼지 않고 산뜻하면서 보습력을 키우는 거가 재구매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감이 좋고 고객들이 쓰기에 편하면서도 보습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그게 핵심 기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 피부는 노화가 되면은 피부 제일 상층에 각질층이 일부 조직이 파괴되게 되어 있는데 이 파괴된 조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자꾸 날아가는데 좋은 화장품으로 보습력이 좋은 제품으로 위에 폐쇄 효과를 주게 해서 안에 있는 수분들이 날아가는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수분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피부를 항노화에 가장 중요한 거가 보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은 말할 것 없이 자외선에 의해서는 피부가 쉽게 노화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자외선이 함유되어 있는 선 제품을 써야 되고, 물론 외부에 나갈 때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활하려면은 태양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적절한 자외선 차단 제품을 잘 쓰는 것이 좋고, 자외선 차단제로는 이제 유기자차, 무기자차가 있겠는데 유기자차의 경우는 우리가 가능하면 이게 쓰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하겠지만은 자외선으로부터 받는 피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유기자차를 쓰는데,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우리가 낮에 발랐던 유기자외선 차단 제품을 다 깨끗하게 지우고 자는 것이 피부 회복에 되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혈행 촉진입니다. 그죠? 우리 대사를 일으키는 데는 혈관을 타고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라든지 각종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를 이어가지고 하고 나서 남은 노폐물들이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나이가 먹어가 되면 대개 20대 초반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대사들이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행이 늘어지게 되는데, 혈행이 늘어진다는 얘기는 세포 대사,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합성도 늘어지고 다 늘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혈행을 끌어올려야지만이 노화가 지연된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 중에서 카테고리별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시트 마스크가 되겠는데, 시트 마스크의 경우는 일반 우리 영양 크림의 경우는 1g 정도, 1.5g 정도로 우리 피부에 펴 바르게 되는데, 시트 마스크는 한 15g 내지 20g 정도의 충분한 보습제를 시트 마스크로 얼굴에 덮어놓기 때문에 충분한 보습력하고 폐색 효과하고, 그 다음에 이 마스크가 마르면서 엎조려지게 되는데, 그때 엎조려지면서 혈행도 촉진하게 됩니다. 시트 마스크는 이 고객들이 느끼기 가장 쉬운 인지 품질이 가장 좋은 그런 품질 요소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앞에 보습이라든지 또 자외선이라든지 혈행 촉진이라든지 그거 외에 우리 몸에 생기는 여러 노폐물들, 또 라디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화장품에 쓰이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그런 그 유해 성분들이, 유용한 성분들이 대부분 식물의 껍질에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폴리피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폴리피놀은 물속에 있는 산소라든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서 쉽게 산패가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서 그런 좋은 폴리피놀을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폴리피놀들이 제품 안에서 변하지 않게 잘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특허라든지 논문들이 이런 폴리피놀을 안정화시키는 기술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폴리피놀을 안정화시키고 피부까지 잘 전달하는 그것이 화장품 연구의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공감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그러면 기후변화입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에는 직후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위드 코로나 라이프 스타일이 앞으로 한 상당 기간을 갈 겁니다.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갈 걸로 보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 북구에서는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우리나라 경우도 2040년부터는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35년도부터 내연기관 중단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연기관, 석유, 화석 연료를 쓰지 않게 되는 거가 앞으로 10년 내로 이제 우리 실생활을 급격하게 도래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 원료도 그렇고 패키지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석유화학에서 올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폴리페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그런 플라스틱 종류들이 대개 이제 석유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또 그거 외에도 화장품 쓰는 원료 중에서도 석유 유래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조만간 중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대체하는 그런 연구가 급속도로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디지털 전환,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존이나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또 최근 우리나라 같은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회사들을 그냥 다 전멸시킬 정도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으로 무장한 회사들이 유통을 장악을 하고, 또 제조업을 자기가 공장 하나 갖지고 않고도 다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회사, 최근에 이제 로레알이나 유니레버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이제 국내에서는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 쪽에 빨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회사가 이게 크게 이제 미래에서는 경쟁력을 갖게 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위드 코로나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우리가 면역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면역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물론이고 화장품도 건강기능, 그런 면역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마찬가지로 바이오에 관련된 기술들, 또 유전자 진단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 건강을 어떻게 끌고 나갈까 하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활발하게 연구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 우리 모습을 상상하라면 해보게 되면은 아마 2030년 또는 2035년 1, 20년 내로는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상에서 금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플라스틱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의 독식이 지금 뭐 최근에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공정위에서 얘기도 왔다가 오고 가고 있지만은 디지털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독식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이제 금방 온다는 얘기고, 거꾸로 기존 영업을 하던 로드샵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같은 그런 대형 매장들은 극소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이제 미래에 올 수 있는 환경들을 예측해 보겠지만은 바이오 장기라든지 바이오 용기, 바이오 패키지 이런 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고, 면역 상품이 굉장히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들이 머지않아 5년 내 10년 내로 동네로 이제 들어올 거고, 어쩌면은 각 가정마다 스마트팜이 있어서 한 1m, 1.5m 되는 LED 등을 다룬 그런 집안에 있는 농장에서 내가 키운 배추를 내가 먹고 내가 키운 이제 그런 시대가 굉장히 빨리 올 것 같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스마트 파밍을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등장할 거다. 물론 한국 콜마도 스마트 팜을 지금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개발 전망 화장품 분야에서는 위즈 코로나에 따른 소비 형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이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잘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품이라든지 소통을 개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 지금 마치 그 기후변화도 있지만은 ESG 관련된 소재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소재, 원료, 이런 패키지 이런 쪽의 연구가 이거는 그냥 선언적인 거가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이제 곧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면역에 관련된 상품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이오 관련해서는 제일 핫 이슈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쪽인데, 한국 콜마도 이쪽에 굉장히 투자하고 있고, 지금까지 뭐 들어간 거에다 100억이 넘게 들어가 있고요. 전담 그 연구소를 설치했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 유전자 진단 기술이 이제 훨씬 더, 지금 유전자 진단하는데 10만 원도 안 들어요. 한 8만 원, 7만 원이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게 돈이 얼마 들었죠. 1억 들던 것들이 지금 이 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한 뭐 5만 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지금 내가 20대, 30대, 40대일지라도 60대, 70대 내 피부가 어떻게 바뀔지, 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더 쉽게 예측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상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발달하고,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가 지금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데, 화장품 영역에서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나왔습니다. 한국 콜마도 전담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화장품 쪽에 어떻게 접목할 건가 하는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이거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PP들이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미제 플라스틱, 이거 100년 정도 가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폴리락티에스라든지 또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 전분이라든지 셀룰로스라든지 나노셀룰로스라든지 이런 것들 일어나서 생분해가 잘 일어나면서도 기능이 굉장히 그 유사한 정도까지 품질이 가는 거. 그렇게 되면 가격은 약간 올라가지만은 이제는 고객들이 가격이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친환경 소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말씀드려서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되겠고, 마이크로바이옴, 지금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회사, 화장품 회사 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없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대사를 일으키는 데 관련되는 미생물 분집 자체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얘기하는데, 균집의 유전 정보 전체를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의 70~80%는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군이 어떻게 분포가 되느냐에 따라서 면역이 클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는 훨씬 더 앞으로도 많이 전개가 될 거고,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다 보면 신약까지도 많이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외부에서 기술을 수십억씩 들여가지고서 라이센스 인을 했는데, 이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가지고서 신약 개발을 한 10년 정도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화장품이나 중기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드라마틱한 제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쪽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으로서 나오는 그런 신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벤처 회사들이 최근에 국내에서도 상장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회사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하게 되면은 훨씬 개인적으로 아까 유전체 진단까지 해가지고서 유전체 진단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접목하게 되면은 훨씬 개인한테 맞춤형 화장품이 훨씬 정합성이 높게끔, 그죠? 그 개인별로 훨씬 더 잘 들어맞는 그런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맞춤형 화장품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의 피부 특성이나 취향에 따라 가지고서 기존 화장품의 영양 성분이라든지 색소라든지 향료라든지 그런 거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하는 이 판매 화장품이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맞춤형 화장품은 아주 초기 단계이고, 이거는 창이 형성되기 어렵고, 또 이거만 가지고는 이 소비자들, 고객들이 관심을 끌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전체 정보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일어나는, 그게 5년 정도 후에는 상당히 그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 여기가 시발점이기 때문에 여기 움직임도 잘 관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사례들을 보면은 아무레라든지 또 LG, 로레알 이런 데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맞춤 화장품을 하고 있지만은 비즈니스 자체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라든지 또는 공장의 스마트한 공장으로 해가지고서 맞춤형 화장품과 연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이 유전자대로 피부에 관련된 부분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피부와 미백이 특별하게 피부와 검정 피부 색소가 많은 유전적 요인, 또는 현재는 아직은 괜찮지만 나이 먹으면은 탈모가 될 가능성이 많은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젊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케어 또는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할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분석 기관으로 나중에 뭐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테라젠 이텍스라든지 마이크로젠이라든지 DNA 링크, 그 다음에 제네커, 이런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연계 사업으로는 뷰티 디바이스 사업들이 있고 AI 맞춤형 화장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드샵들이 없어지고 중간 유통사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제조자가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런 플랫폼이 누군가 구축을 하게 됩니다. 구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R&D의 개념도 바뀌게 됩니다. 공장도 완전 자동화돼 가지고 바로 공장에서 개인 한 사람당 물건이 전달되게 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연관 사업으로 가상현실 기반 상품이 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를 조금 1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는데, 메타버스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정 현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그 혼합현실 관련해 가지고는 화장품 쪽에서 접목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이 화장품을 올리는 디지털 화장품 플랫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알리아스라는 업체, 타경 홀딩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콜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버추얼로 이렇게 어떤 뷰티샵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A사 샵을 들어가서 그 안에 메타버스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가지고서 어떤 매장에 있는 상품을 클릭해보고 그 안에 있는 상품들 자기가 실제 써보는 거죠. 온라인에서 써보는 겁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마음에 든다, 좋다 하면 클릭을 하면은 직접 그게 제조사의 공장 스마트 팩토리 연결돼가지고 이틀, 3일 뒤에 또는 당일로 이제 배송이 된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구조가 이제 메타버스 사업이 될 거고요. 앞으로 이쪽 사업도 굉장히 발달할 가능성이 많고, 아직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버스 쪽이.
그래서 우리 화장품연구도 메타버스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들을 각 회사들마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빨리 말씀드렸는데 혹시 나중에 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